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룡입니다. 사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관련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전과 12범 검은빵 연쇄 터리범을 경찰에서 잡았어요.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그 연쇄 터리범 전과 12범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할 수 없도록 참 막고 있었는데, 어떻든 저는 당시 알고 있던 형사과장의 도움으로 1대1로 좀 있게 해달라 해서 그 방에 수갑은 차고 있었지만 유도 선수 출신이라서 떡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단둘이 문 요만큼만 열고 형사과정은 밖에서 보고 단둘이 이렇게 앉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30대였고 그 터리범은 20대였는데 떡대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체급 차이로 제가 압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첫 고민이, 이 친구는 저한테 어떤 형태로든 말을 안 하려고 무표정하게 성남 표정으로 엎어져 있고, 저는 어떻게든 이 친구의 입을 열게 해야 되니까 첫 질문을 뭘로 던져야 할까,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이 친구의 말을 끌어낼 수 있을까, 매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기자 시절에는 담배를 갖고 다녔어요. 상대에게 담배를 주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근데 저는 가급적 기자는 예를 갖춰야 된다 이런 주의자지만 이 친구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말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아무리 고민을 해도 첫 질문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서로 침묵만 지키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이런 조폭들은 보면 동거하는 여자도 있고 의외로 빨리 결혼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제가 야, 내가 여기 왜 왔니?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말을 놨어요. 야, 너 담배 피워? 그냥 물었더니 묶여있기 때문에 담배를 대부분 피우는데 한 며칠 담배 못 피우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냐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우든 안 피우든 입에 딱 물려줬더니 뱉지 않고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려줬어요. 담배 정말 쉴 틈 없이 빨더라고. 벌겋게 되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계속 생각을 했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때 무슨 말을 해도 이 친구가 말을 안 할 것 같지만 이거라도 두들겨 보자 해서 제가 결혼했나? 뜬금없이 그 22살밖에 안 되는 그 친구인데 결혼했나? 아무 대답 안 하더라고요. 애는 있나?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애는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말하기 전에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버벌과 논버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말 아닌 동작이나 제스처로 상대의 표정을 읽어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유심히 봤더니 애는 있나 그 말에 살짝 미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애 얘기를 좀 했죠. 나는 여기 형사도 아니고 내 기자고 네가 어떤 형태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와주러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혹시 애가 있다면 내가 뭔가 메시지라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눈물을 두두둑 흘리는 거예요. 와, 눈물을 흘리면 감정의 동료가 왔다는 것이니까 이쪽을 계속 파야 되겠다 해서 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말을 터는 예고, 자기가 여기 이제 잡혀왔지만 애가 오늘 100일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운이 좋았던 그 몇 마디 얘기를 듣고 바로 나와가지고
전과 12범의 뒤늦은 눈물 해가지고 박스 기사를 하나 쫙 서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똑같은 상대지만 기자가 질문을 해서 꼭 답변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말을 끌어내면 기사가 되고 못 끌어내면 기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게 뭐지 해서 제가 나중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영국은 인터뷰 그 하나만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한국 기자들은 질문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투수가 타자가 났으면 막 던집니까? 타자의 특성을 봐가지고 변화구를 던지든지 직구를 던지든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저는 기자도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터뷰 명수가 훌륭한 기자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질문할 줄 모르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야. 술 잘 마시고 인간관계 좋고 그건 한국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그때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93년도에 제가 처음 쓴 책이 한국기자협회 선정 인터뷰 그 기술과 즐거움이란 책을 93년도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된 책을 썼습니다. 그때 이후에 인터뷰,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또 한 번의 계기는 저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했는데 정작 내 중요한 파트너 아내와의 대화에서 잦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다툼이. 이게 뭐지? 내가 적어도 커뮤니케이션 공부한 사람인데 아내와 여러분 말다툼 아니면 남편과 말다툼 해보면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말다툼이 나옵니다. 말다툼. 저는 말다툼으로 부부싸움 하고 나면요,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잘 자는데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사고 나면 제가 엄청나게 손해야. 더 손해는 강의실에 딱 가면 학생들 앞에, 제가 이제 지방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인천에서 KTX 타고 이제 새벽에 일찍 가니까 쭉 자고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부부싸움 했는데. 동대구 육중 가면 이제 잠이 쏟아지거든. 그럼 부산역에 내리면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강단에 서서 강의하려고 하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의 경쟁력도 없고 가정이 행복하지도 않구나. 커뮤니케이션 공부할 때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제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부터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인간이 어느 동물로 살아가는 한 내 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를 분석을 해서 행동, 임상시험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PPT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책갈피에는 이런 거 저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걸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효과를 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부부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사이를 좋게 하고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엄청나게 도움입니다. 저도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기 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부부싸움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딱 공부하고 난 뒤에 지금은 물어봐 주세요. 1년에 몇 번 싸우니? 너댓 번 1년에. 옛날에는 일주일에 6일 정도 싸웠는데 1년에 5번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치매 와. 해줘야 돼. 근데 전에와 차이점이 뭐냐? 전에는 한 번 싸우면 한 일주일 가거든. 네가 이기나 내가. 지금은 5번도 2시간을 안 넘깁니다. 부부싸움의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서로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저도 던졌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무모한 삶을 살았던가를 반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자식 자랑,
아내 자랑하면 뭐라 그러죠? 예, 팔불출이라 그럽니다. 20대, 30대 아내 뭐 사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이건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만 나이가 50대, 60대 되면서 여전히 아내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야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철이 안 든 겁니다. 5, 60대 된 이제 나의 동반자 파트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요즘은 전에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 대문 문 잡기 전에 내 표정부터 한번 싹 보죠. 그리고 표정 만듭니다. 60대 아내가 일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강력하게 백허그를 쫙 해줍니다. 20대 30대 안 하던 짓을 60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게 말이 들어가야 돼. 말이 어떻게? 여보, 암만 생각해도 당신만한 여자가 없더라. 내가 여기까지 온대. 농담이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온데 난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능력은 사실은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어서 당신의 도움으로 여성의 도움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음을 어제 얘기했던 거 왜 오늘 또 하느냐. 한 방 맞아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해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가면 저를 팔불출이라 불러요. 저는 기꺼이 내가 팔불출이 되겠다. 60대의 아내 지금까지 살아온 의리만 해도 내 밥 해준 그런 것만 해도 나는 동반자로서 아내를 나는 칭찬할 거야. 책에도 썼어요. 아내 고맙다고. 그래서 어떤 동창들은 저 만나면 저를 놀려요. 야 마누라한테 먹고 살기 힘드네. 니는 모른다. 아내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 아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전시키면서 아내와의 제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PPT는 그러한 제 경험의 산물로 내가 주변에서 본 이런 사람들의 산물을 좀 더 체계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실행해 보시면 효과 본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걸 실행 안 하면 꽝이에요. 제 강의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대학 교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매 순간 나를 입증시키고 나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어디 가서 서울대학교 김창현 교수입니다 하면 여러분 강의하기도 전에 거의 반 정도가 감동의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왜? 서울대학 교수 한마디로 끝나잖아. 인제대학교 김창현 교수입니다 하면 인제대학교 강원도 인제에서 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원도 인제에 가면 인제대학교 없어요. 경남 김해에 있습니다 하면 경남 김해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 심지어 KBS 아나운서들 모아놓고 인터뷰 특강을 제가 했는데 아나운서 실장이 김창현 교수님 강원도 공기 맑은 인제에서 오신 김창현 교수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받아서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는 인제대학교 없습니다. 심지어 아나운서들도 그런 식으로 소개할 정도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면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면 강의 전달력이 팍 떨어집니다. 저는 강의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어떤 사람은 감동의 물결이 치는데 어떤 사람은 반 정도가 이미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 강의는 꽝이다. 처음 만났을 때 너와 나 사이에 들을만하다 이걸 심어주지 못하면 내 강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 순간 나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강의 10을 준비해야 되는데 20, 30을 준비해 갔어요. 토론회 20, 30 준비해 갔어요. 내가 항상 서울대 교수님들이 제 경쟁 상대였어요. 왜? 서울대 교수님들 가면 한 대여섯 있으면 선후배들이 많더라고. 나는 내 혼자야. 1대1로 붙으면 해볼 만한데 1대2 거기는 선후배가 있으니까 1대2로 상대하다 보니까 1대1로 버거운데 1대2, 3으로 해보세요. 제가 거의 코피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돼. 그래서 1대2, 3을 내가 준비하다 보면 그걸 한 10년만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겨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내가 인내하면서 저를 참아줬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일 좋은 파트너,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양하는 제일 좋은 상대가 여러분들의 동반자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들과 내가 어떻게 대화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얘가 나를 무시하는가, 나이가 들어도 너와 나 사이에 여전히 채널이 잘 확보돼서 대화를 나누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꼰대가 되고 학적 불고, 공부를 하면 단단해지지 않는데 불학적고 공부를 안 하면 단단해진다는 건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 말하기가 커뮤니케이션 전체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크게 개발할 필요가 없다. 저는 외국인하고 인터뷰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개를 묻습니다. 제가 한국 기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AP통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한테 입사 과정에서 저한테 질문한 두 가지는 다른 입사자들은 다 물어봐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너가 이 작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물어봐요. 그럼 이 작업을 위해서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왔니? 이걸 물어봐요. 이 두 개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학위를 딴 뒤에 한국의 대학에 각 어플라이를 했어요.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31번 어플라이, 31번 떨어졌어요. 서울의 유명 대학에는 원서도 못 내봤어요. 지방대학을 돌면서 넣었는데도 한국에서는 질문은 뭐 하는지 아세요? 뭘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 이 작업을 위해서 살아왔니를 묻지 않아요. 뭘 묻는지 아세요? 전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대학, 영국에서 석사고 영국에서 박사합니다. 석사 박사는 안 물어보고 한국에서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차라리 내 유치원 어디 나왔는지 그거 물어봐라. 내가 학사 나오고 난 뒤에 석사 박사 기자 생활 쭉 하면서 이걸 다 무시하고 한국에서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제가 스카이 대학에 대해서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 외의 대학은 대학 취급을 안 해요. 그 사람들 뭐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인터뷰 제가 파이널 3명에는 꼭꼭 들어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다 떨어졌어요. 서양에서는 면접 10분이든 20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너의 가진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다 보여주라, 이런 걸 가르쳐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봤죠. 그렇게 했더니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그 중에 대학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따로 전화를 그럼 묻더라고요. 김 박사, 예, 오늘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 어플라이 했지? 예. 아니 오늘 내가 끝나고 새마을 타고 올라가는데 벌써 네 떨어졌다. 아니 세상에 심사도 안 해보고 내가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이 비보를 이렇게 신속하게 알려주다니, 뭐지 이거는? 한국은 심사를 안 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것도 고등학교, 제가 대구 개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영국 교류처장이 그 앉았다가 제 고등학교 선배래요.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떨어졌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우리 총장한테, 자기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총장한테 가서 물었대요. 김 박사 어때요 했더니 김 박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김 박사는 감당이 안 된대. 내가 직항 살자 그랬나? 왜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그 선배님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 김 박사, 네 앞으로는 면접 가면 다시는 말하지 마라. 말하면 떨어진대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접장에 가가지고 말 안 하면 떨어진다니, 이 기막힌 한국의 현실에 제가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합격하고 싶었어요. 32번째 간 대학교가 인제대학교예요. 저도 인제대학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서독에 살았으니까 인제대학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저 경남 김해에 있더라고요. 갔어요. 제가
파이널 3명에 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 3명에 올라가서 보통 한 20분 시간이 주어져요. 저는 그 대학교가 백병원 재단 학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배님 가르쳐 준 대로 말 안 했어요. 묻는데만 예,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총장이나 이사장, 사장님 이런 사람들은 사람 보는 전문가예요. 이놈이 보니까 이력서는 쫙 나와 있는데 예?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하니까 바로 유도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SBS 김창룡의 취재 파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뭘 했죠? 뭘 했죠? 딱 묻는데 그거는 사회 부정 비리로 고발하는 프로그램 바로 딱 나오니까 제가 이 사람의 유도 신문에 알려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쫙쫙쫙, 병원의 의사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진료를 하고 있는가를 막 백병원 이사장님 앞에 막 갖다 붙는 거야. 돌았죠 한마디로. 저는 늘 떨어졌지만 언젠가는 나하고 인연이 되는 학교, 인연이 되는 사람과 만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포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태권도 사범을 했지만 정 안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서 다시 태권도 사범을 하겠다. 한국은 나랑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다행히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제가 50분을 떠들었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얘기했지. 딱 보니까 시간이 50분인데 딱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내가 또 떨어졌구나. 바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고 나오면 바로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걸 내가 알고는 제가 김해를 떠나면서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이 학교는 나와 인연이 없고 내가 20분 떠들어도 떨어졌는데 50분을 떠들어서 서니까 나는 끝났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로 갔어. 그 학교에서 20년간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한 PPT를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 박수가 안 나올 때는 유도라도 해야 됩니다. 고향 가서 제가 특강하면요 시작하기 전에 3번 박수 칩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 강의자 기분 좋게 하는 데는 박수가 최고인데 여기는 박수를 안 쳐서 한 번 딱 쳤는데 그것도 대충 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예. 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자연의 원리랑 이 커뮤니케이션 원리랑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의 원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맞아요. 변수가 없어. 그런데 보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원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거꾸로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기도 하는 엄청난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가 나름대로 인터뷰 잘한다고 했는데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좀 살펴보자 라서 보니까 내 인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원리라는 것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상과 대화를 하더라도 기분이 어떻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 아내한테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변수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눈치껏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짚게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한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백병원 5개를 만드시고 인제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저 떨어지기를 밥 먹듯 했던 사람을 저를 뽑아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은인입니다. 이분이 학처장 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뉴스위크란 지에서 미국의 성공한 100대 CEO들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냈더라. 그 얘기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한 100대 기업의 공통점이 3가지가 나오던데 그 중에 하나가 헬스, 건강관리를 잘 하더라. 이분도 건강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9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리딩, 반드시 독서를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나더라. 여러분, 건강관리 자기가 알아서 하고 독서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하고는 매우 밀접합니다. 독서나 이런 글쓰기, 리딩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한 리더는 남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진심성이,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중요성은 서양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뻔합니다. 이제는 TV 토론 빠질 수가 없죠. 조직 내에서도 브리핑 같은 걸 잘해보는 사람들은 승진이 뭐랄까요? 보장되어 있어요. 제가 방통위에 상임위원 차관급으로 있으면서 국과장들이 보고하러 자료를 갖고 와요. 어떤 과장, 어떤 국장들은 보면 자기가 갖고 오는 보고 자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 2번 질문을 해보면 숙지하고 오는지 자료만 들고 오는지 심지어 지가 잘 안 되니까 연구한 박사하고 둘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장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내용 심지어 도표까지 걸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신뢰가 갑니다.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따로 과장을 부릅니다. 자, 이 분야는 내가 잘 모르는데 질문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라. 잘 설명해 줍니다. 설명 잘하고 브리핑 잘하면 위 사람들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내 쓰임의 용도가 있다는 거죠. 쥐뿔도 없으면서 승진할 때만 머리 갖다 내미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자기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되돌아보라. 여러분,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횡설수설하고 보고 읽기만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서양에서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보세요. 자, 그래서 첫째, 눈빛. 반드시 눈을 응시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짓말 시킬 수 있는데 눈은 거짓말을 못 시켜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눈을 봅니다. 눈을 보면서 사기꾼도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말 잘하는데 사기꾼의 특징이 눈을 깜짝깜짝해요. 눈을 잘 못 맞춰요. 내가 주시를 하면 질문을 탁 던지면 눈을 3번을 깜짝거립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 제가 이걸로 눈빛으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영국 갔는데 여러분 리차드 교수가 와가지고 김 어떻게 지내느냐 묻는데 우리는 교수님 모시니까 리차드 교수님 왔다고 눈빛 마주치면 안 되잖아. 고개 숙이고 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리차드 교수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예요. 김, are you with me? 너 나랑 함께 있니? 너 내 말 듣니? 이 말이에요. 듣고 있는데 말해. 이게 서양 사람들은 눈을 안 맞추면 자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걸 알고 적응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 리차드 교수 들을 때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하이 리차드 딱 이제 오면 내가 먼저 어깨에 손을 탁 리차드 Are you okay? 딱 하니까 눈을 맞추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 눈을 맞춰야 돼요. 서양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눈을 딱 마주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가 좀 딸린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 상대가 나를 회피하는 이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눈빛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임마 눈 깔아 이렇게 되잖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사정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표정. 저는 이걸 잘 못했어요. 여러분, 표정 이거 말하기 전에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나오면서 좀 미소를 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혹시 미소 봤습니까? 아, 보셨구나.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미소 흘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아직도 충분치 못해가지고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빠른 사람들을 캐치한 거야. 어떻든 이 표정은 말하기 전에 내 표정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근엄함, 제 별명이 근엄이었어요. 근엄. 집에 그냥 가면 기자가 뭐 그렇게 웃을 일이 있나? 교수가 웃을 일이 있나? 웃을 일이 있어야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면서 표정을 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정을 만든다고? 길거리 갈 때도, 기차역 앞에서도. 그러면 부딪혀도요, 성나 있을 때는 표정이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딱 표정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부딪히면 excuse me, 미안해, 내가 먼저 미안해 하면 되잖아. 그 심각한 거 없어요. 이 말다툼은 유대인들도 탈무드에 인간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 꼽았어요. 그 사람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빈지갑이에요. 빈지갑은 인간을 되게 상하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표정을 잘 만들어라. 특히 여러분 이거 훈련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당장 표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화상하고 다시 만났을 때, 어제 싸웠다 하더라 오늘 내가 표정을 푸는 거예요. 여보, 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어제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무표정한 이 표정은 내가 개선해서 만들 수 있다. 자, 표정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제스처 너무 산만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쓰라. 그리고 말에도 억양이 있다. 그리고 스피드와 같이. 제가 국회에 토론회가 있었어. 모 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고 저는 토론장에 갔는데, 여러분 국회에서 토론회 하면 뭐 그럴듯하죠.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이 발제자가 말의 억양이나 스피드가 너무나 일정해서 점심 먹고 2시부터 앉아 시작됐는데 한 20분간 하는 사이에 앉아있는 청중의 반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토론자까지도, 이야, 이 사람이 매력이 있구나. 수면제처럼 재워버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뭐 그대로 꼿꼿하게 한 30분 발제를 했는데 거의 다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토론자들도 한데, 토론자들 국회는 보니까 다 자더라고요. 뭐 우리끼리 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보니 마지막 토론자였어요. 그래서 딱 잡고 제가, 자, 마지막 토론자 순서가 왔습니다. 기도하시던 분들 이제는 눈을 뜨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웃기면서 끝냈더니 나중에 그 사회자가, 이미자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 제가 이미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도 쇼처럼 하라. 일정하게 하지 말고 강할 때는 강하게, 강조점은 약하게는 약하게, 억양도 주고 스피드도 조절하라. 방송에 나와서 할 때랑 이런 데서 할 때랑 아내랑 대화할 때랑 내 나름대로 조절을 하라. 막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표준어 사투리, 제가 사투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KBS 심야토론 사회자 후보로 2번 올라가서 2번 다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표준어 구사가 안 된다. 그런데 부산 왔더니 그 정도면 표준어다 해서 부산 KBS는 사회자로 했습니다. 자, 발음 정확하게 해주라. 의상은 영국 속담에 의상은 걸어다니는 명함판이다. 잘 입고 다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 강의 오면서 적어도 슈트를 갖춰 입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대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무슨 말이죠? 이렇게 찡그리게 하면 내가 전달자로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듣게 말을 해주는 것은 나의 책무라는 것이죠.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을 만들어. 표정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적 언어, 절대되지 않은 용어. 여러분, 성질 났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화났을 때, 성질 났을 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독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칭기스칸도 그런 말을 했어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말도 어떤 결단도 내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화가 나면 입에 10원짜리가 팍팍팍 나오면 적어도 20원짜리 막 던지더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 단어 사전에서 욕설이나 막말 이런 걸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화나게 한번 해보세요. 화 안 낼 겁니다. 말 안 할 겁니다.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했느냐, 제일 좋은 파트너가 아내입니다. 아내가 이제 여성 갱년기가 지나고 이러니까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이러니까 아내를 제가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유도했습니다. 테니스를 같이 좀 배우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 저대로 공을 던져달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못 가르치는 여러 가지 중에 테니스도 들어갑니다. 둘이 같이 갔다가 따로 오는 이런 불상사도 몇 번 있으면서 그때마다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가르칠 수 없다면 나는 교육자로 실패하는 것이다. 마지막 교재로 나는 아내를 선택했다.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웬만큼 저를 화나게 해서는 제가 잘 화 안 됩니다. 이제 전에는 요만큼만 건드려도 화를 잘 냈는데요, 아내 덕분입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겼죠. 예, 여러분에게도 늘 만나는 사람들하고, 자식하고 아내나 남편하고 트레이닝 파트너로 훈련 안 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화났을 때 잘 들어주라. 굴리서너가 되라. 듣기 준비가 됐을 때 말하라. 눈을 보며 대화하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디서 대화하는지, 언제 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그 변수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좋은 스피치. 저는 방송을 하든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든 제가 어디 축사해달라라고 하면 항상 저는 축사 과장님만큼 써줍니다. 3장 4장 선거 참고는 하겠다, 그대로는 안 하겠다. 알겠습니다. 무시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가져올 때 1장짜리만 가져옵니다. 요 얘기는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핵심 단어만 해서 제 언어로 제가 1분을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관련 행사를 하는데 그거 가서 내가 이 정도 말을 못 해주고 자료 없이 말 못한다, 그거는 정말 저는 자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버나드 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이 어중간한 사람은 자기 직책을 자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직책이 거추장스럽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 직책을 망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장할 만한 사람이 사장을 하면 돋보이게 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 직책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안 갖췄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구성을 해라. 제가 강의 1시간짜리 강의를 PPT를 만들어 하듯이 저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에 맞추고 1시간이면 1시간에 맞춥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두서없이 말했지만 여러분께서 잘 두서 있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내가 횡설수설했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횡설수설했는데 앉아 듣는 사람들이 조리 있게 잘 알아듣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잘 구성을 해서 조리 있게 입에 갖다 넣어줘도 중간에 몇 개 흘리고 지 않은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리 없이 해놓고 안 됩니다. 반드시 말을 구성하라. 어디 가서 어떤 자리든, 연말 자리든 아니면 동창회든 어디든 준비 안 됐을 때는 마이크 잡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너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핵심 워딩을 놓치지 마라. 이게 축사냐, 기념사냐, 아니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핵심 워딩을 놓치고 딴 데 가버리면 앉아있는 사람이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워딩, 구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저 노트 좀 부탁드려요.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5번하고 3번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고맙습니다. 예. 저는 스마트폰도 있지만 이런 노트를 항상 쓰고 다녀요. 메모를 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루에 10자라도 쓰더라. 라이팅을 굉장히 중시. 저도 성공하는 사람 흉내를 내야지. 여러분, 성공이 별거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흉내를 내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했던 것이 성공의 법칙 22, 성공한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공통점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해달라고 해서 오늘 커뮤니케이션 스킬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메모하시라, 노트 정리하라, 그리고 말할 때는 좀 있어 보이게 해라. 제가 좀 전에 버나드 샤를 인용했잖아요. 그거 김창룡이가 그런 말 하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버나드 샤가 뭐 이런 말 했다더라 하면 뭐 좀 있어 보이잖아. 말 좀 있어 보이게 해라.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하게 있는 것들이 네 있는 거 별로 없는데 네 있는 거 그걸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만하다 어텐션 시킬 수 있겠나? 준비해서 그러려면 저는 반드시 메모하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본 것 중에서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아비투스를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느꼈는가, 책을 3번 보고 그 중에 인용할 부분은 뭔지 따로 봐가지고 이 노트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을 다니거나 이럴 때 노트를 다시 한번 쭉쭉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라 하면 제가 한 20분은 떠들 수 있습니다. 왜? 기록에 도움이고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 저 같은 조금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도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메모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제가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 지금도 수첩을 탁탁 꺾고 다니면 필요한 건 탁탁 기록하더라고요. 틀림없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이거 지금 벌써 방통위 가서 3권째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잘했다기보다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한 5,000단 안에 숨지구나, 이 사람은 10,000단 안에 숨지구나.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독서량이 많구나, 이 사람은 독서를 안 하구나. 이게 어휘,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달리 탁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피치, 내가 훌륭한 강의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걸 꼭 해라. 그리고 연습해라.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틈만 나면 연습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특강이지만 저는 해외 투어를 종종 하는데 패키지 투어 가면 가끔 제가 가이드를 대신합니다. 어떤 때는 차 타고 한 너댓 시간 가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가이드도 한 1시간 떠들고 나면 할 게 없어가지고 비디오 틀어놓고 뭐 가이드 엎어져 자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저는 투어니까 나한테 여러분 서비스 차지 낼 필요 없으니까 지루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재미없어 낮잠 자고 이래도 시간이 앞으로 한 2시간 더 가야 된다니까 제가 나와서 마이크 딱 잡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재미없으면 20분만 딱 하고 재미없으면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하건 할지, 아니면 내가 로마에서 있었던 깡패와의 혈전을 얘기할지, 아니면 키부츠 이런 데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진시 황제 얘기를 할지, 그런 이야기거리를 양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 간단한 메모 몇 개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메모장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을 붙여, 왜냐하면 구성을 하면 그게 살 붙이는 거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 반드시 또
다음에는 저한테 초청이 들어와요. 애프터 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어떻든 연습을 하면 그 당시는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보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을 위해 글쓰기를 생활하라 말씀드렸죠. 독서 제가 강조했고요. 신문, 시사, 잡지, 그런 데 보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못해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 불신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요 정도 얘기하면 중등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하면 OECD 가입 국가 32개 국가 중에 31, 2위를 다투고요. 32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가 다툴 정도로 사법부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메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위가 어딥니까?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GDP는 높지만 행복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증적 데이터 일일이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은 저도 지식인 사회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청렴도,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GDP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가식이나 자기 자랑은 건물이다 했는데, 제가 아까 하나 자랑하고는 바로 제가 사과했죠. 자랑 한번 하고 사과하면 괜찮아, 용서해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 용서 잘해줘. 그리고 유머를 짜고 준비를 해라. 스피치가 쉽지가 않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방송으로 먹고 사는 유재석도 나름대로 이런 걸 준비해서 놓고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적게만 하라고 많이 들어라. 자, 이런 내용들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방송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MC 오래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런 소통의 원칙을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저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범인들도 저런 말을 하게 되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저는 노인 근기 10선 이렇게 해서 노인 관로 지도자 해놨습니다. 저는 노인이 뿐만 아니라 지도자란 사람들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잔소리, 큰소리, 원망, 포기, 이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한 7개, 8개가 다 말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라. 자, 제가 이 챗GPT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챗GPT 이게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영상은 나중에 요거만 소개해주고 여러분 유튜브에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챗GPT라는 이 채팅, 이것도 대화예요. GPT가 generative, 생성하는, 스스로 생산. P가 pre-trained, T가 transformer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뭔가 넣었을 때 그게 나오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로봇이 그걸 소화해서 생성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여기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챗GPT 저걸 하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챗GPT가 만든 데 대해서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챗GPT를 활용한 아주 영상인데, 여러분 볼만한 게 뭐냐면, 이제는 오픈 AI 2에서 단순히 텍스트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미지와 영상까지도 다 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먼저 보낸 남편을 매우 그리워하면서 이 남편이 남긴 여러 가지 목소리와 일기장과 이런 것들을 오픈 AI에서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이미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은데 당신이 좋은 데로 갔어요. 이분이 완전히 이미지까지 형상하고 목소리도 그대로 해가지고, 여보, 나는 좋은 데 왔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남편이 좋은 데 갔다고 대화까지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깜짝같이 재현해내는 이 로봇의 기술을 보면서 이제 유럽 전 세계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식으로 범죄 혹은 악용될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로봇 킬러 로봇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이 챗 GPT를 잘 활용하려면 이제는 질문이 중요하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챗 GPT가 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 질문을 잘 하는 법을 강조하는 그 챗 GPT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 정도였는데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제가 한 번도 안 주무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항상 보면 한두 분이 주무셔가지고 제가 한두 분 정도 주무시는 거는 제가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오늘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이 경청해 주셔가지고 강의자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표정 감사합니다.